안녕하세요. 한국장,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 그리고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투자 요정 김민이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게 채웠습니다. 현명한 투자 방법 어디 없을까? 바로 한미스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름의 두 번째 절기인 소만입니다.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온도가 30도가 육박했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 또 높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주식 계좌에도 높게 수익이 떠올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바로 선착순 30분께만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인데요. 한정판 투자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오늘만 특별히 30분께 드리는 한정판 투자 정보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오늘 방송 중에만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한미스탁의 주인공 이태양 전문가님부터 모셔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정말 덥지 않았나요? 저는 네. 집에서 옷 갈아입을 때부터 땀났습니다. 네. 저는 사실 높이 떠 있는 태양도 있지만 저는 태양이 두 개여서 사실 이 자리가 제일 덥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의 또 높이 떠오른 태양처럼 네. 전문가님의 수익 비결 그리고 네. 전문가님의 소개도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날이 많이 더워졌죠. 저는 올해 한 6개월 전인가 5개월 전 그때 이제 추울 때 몰디브 네.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탄 피부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또 벌써 더워지고 있는데 날씨가 더워진 만큼 우리 시장도 좀 후끈 달아왔으면 좋겠고요. 요즘 많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많이 올라왔을 때 이제 시작인가 하고 사게 되면 또 빠지고요. 지금 시장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또 대응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저와 함께 현재 시장 위주 또 그리고 앞으로 지금 미래에서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함께 공부해 나가 보시죠. 네, 한미스탁 1부 저희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먼저 국내 시장 상황부터 함께 짚어볼게요. 양시장 빨간불을 켰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가 나온 미국장과는 달리 또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담아주면서 미친 결과로 분석이 되고요. 오늘 시장은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강했던 주가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조선과 방산에서 오늘 52주 신고가 달성한 기록들이 많았고요. 또 미용 의료기기에서도 강한 수급들이 들어왔습니다. 더 자세한 국내 증시 상황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최근 사실 4월에는 미국장의 기조를 많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네. 국장에서 최근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네. 4월과는 조금 다른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미국,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팬데믹이 터져나서 이제 저금리 속에서 유동성 풍부하게 올랐을 때 있죠. 이때 당시에는 사실 대부분 증시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탈세계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마냥 중국을 따른 것도 아니고 미국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특히 지난 12월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정치적인 큰 악재가 터진 이후로 더더욱 그러한데요. 네. 일단 최근 증시가 코스닥 지수 일봉상에서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 설명드릴 텐데 일단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주봉상의 기준 봤을 때는 검은 색깔 선 그렸던 부분 대략적으로 이제 한 690포인트 정도 밑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지수를 보게 되면은 다행히 현재 시장에서 터졌던 악재는 슬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또 악재가 호재로 다시 한번 이제 변하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매도세보단 매수세가 더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1분기 때 발표된 우리나라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그리고 이제 이후 2부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 아무래도 이제 미장에서도 S&P 500 지수 주요 상장사들도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시장에서 추가 하락보다는 저는 현재 구간에서 좀 더 버텨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일봉상에서의 코스닥 지수는 주봉상에서 좀 다르게 여기 보이시는 이전의 저점 보이시죠? 이렇게 이전의 저점 부분에서 지지했다가 이탈 나왔을 때 이때 지지를 보였던 검은색깔 라인 때
이 구간대에서 대략적으로 포인트가 725포인트입니다. 이 구간대를 한 번 더 코스닥 지수가 일봉상에서 돌파 후에 안착한다면 본격적으로 하방이 멈추고 상방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평선이겠죠. 그 점들 잘 보이시게 제가 이렇게 굵게 표시를 해왔습니다. 이전에 코스닥 지수가 여기 보이신 이 구간에서 60선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62평선을 지지하고, 그죠? 다시 한번 또 원웨이 상방이 나왔다가 최근에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또 최근에 여기 보이시는 62평선을 타고 다시 한번 최근에 돌파 그리고 안착 시도 흐름이 최근에 이 보이시는 3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초색깔 62평선을 다시 한번 어제 돌파 시도, 그리고 오늘 어제 고가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60선 이평선을 안착 시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뭐 직장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면서 수익 매매로 오늘 뭐 어떤 종목이 보이네? 그러면 이게 좀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시지 않을까? 매수하시는 분들. 수익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시고 나서 통상 5거래일 이내, 길게 잡는다면 2주 안에 승부를 보는 트레이딩 이제 말하는데요. 이 수익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뭐 물론 대부분 세력선이라고 하는 22평선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건 일봉상에서 11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좀 잘 보이시게 제가 좀 지워드리면요. 이 선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좀 얇은 파랑 색깔 선이 있습니다. 이 파랑 색깔 선이 11선인데 일봉상에서 현재 코스닥 11선은 현재 725포인트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726포인트 찍고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60선의 지지 흐름 여부가 난 잘 좀 파악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코스닥 11선 부분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안착, 종가상 돌파 안착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한 번 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직장인이고 또 단타 따라하기 힘들다, 아니면 내가 지금 시장에서 하방 또 나왔다가 상승 나왔다가 하방, 상방 계속 번갈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언제 잡아야 되나? 그러신 분들은 코스닥 지수 기준 봤을 때 11선 돌파 안착했을 때 잡아가시면 되겠고, 주봉상 기준 봤을 때도 이제 주봉상의 11선 지지하면서 매수가 유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장 같은 경우도 낙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추가적인 하방이 나온다라고 하는 좀 제한적이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다행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월 20일 딱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1분기 실적 대부분 다 나왔어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거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앞으로 나올 만한 악재는 더 없다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 공략하기 상당히 적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온 자료 한번 설명드릴 텐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 보시면서 이제 좀 시간이 최대한 잘 맞춰 볼 텐데,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도 관련된 히든 종목 또 이 내용들은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 한 번 더 자세히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좀 시간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좀 여러분들이 추후에 자세한 내용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이 회사가 앞으로 왜 좋아질까 이 부분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어제도 강조드린 대로 올해 2025년은 AI, 로봇 중요하고요. 이 두 개가 결합한 휴머노이드 정말 중요하고, 휴머노이드의 마지막 퍼즐인 배터리,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가 되겠고, 여기 더불어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전력기기, 그리고 에너지원, 더불어서 반도체까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국장은 여기까지만 이제 이런 건 섹터 업종들이 중요하다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부분 역시나 에너지원 관련된 부분, 더해서 로봇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확보했고요. 현재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이클로라는 게 뭐냐면은 물결 모양 곡선을 뜻하는데, 기어 대신에 물결 무늬의 원판이 굴러가면서 회전력을 전달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학도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지나가시다가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대학교 때 과가 공학이다 보니까 음. 그냥 뭐 강의실 아니면 뭐 실험실 도에다 보면 발에 채이는 게 이런 모양의 이제 톱니였습니다. 물결 모양으로. 보통 우리가 기어라고 하거나 아니면 톱니 같은 경우에는 이 톱니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톱니가 기어가 들어갔을 때 이 동작이 상당히 부드러워집니다. 톱니가 많으니까. 반대로 톱니가 적다. 이런 경우에는 뭐랄까요? 이 움직임이 둔탁합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물결 모양 곡선을 갖고 있는 감속기이기 때문에 현재 로봇 관련된 부품에 이 해당 감속기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수입에 의존했었던 이제 고정밀 감속기였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국산화의 일부 성공하게 되면서 해당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빠르면 이번 하반기쯤에 본격적으로 실적의 흑자 전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현재 실적은 바닥입니다. 적자. 그 말은 주가도 바닥이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국산화에 성공함에 따라서 로봇 산업 내에서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 그 자동화 기계 등에 정밀하게 움직이는데 최적화를 도와주고 있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로봇 관절에 쓰이는 이 정밀 감속기 시장에서 기술 내재화 그리고 양산화 경험을 확보해둔 이 기업이야말로 앞으로 이제 일본 부품의 대체제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뜨겁게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에너지원, 풍력이나 아니면 로봇 쪽에서도 수출 기대감 또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협동 로봇 그리고 중소형 산업용 로봇 타겟팅으로 이제 해당 기업이 이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이제 만들고 있고요. 국산화에 성공해서 일본의 대체제로 뜨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 물결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움직임이 정밀하게 네.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 로봇, 반도체 장비, 자동화 라인에 선호가 되고 있고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로봇이 담당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정밀하게 움직임이 요구가 되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지 한 톨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은 수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분량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만들 때 우리는 이제 클린룸에서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같은 세심한 정밀한 동작이 요구가 되는 쪽에서도 이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가 상당히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내구성도 뛰어나서 고장이 적고 오래 가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감속기라는 게 부품입니다. 부품. 네. 과거에 이제 팬데믹 터졌을 때 2차전지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도 소재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 왜 2차전지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신 분들은 지금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떤 산업이든 간에 해당 산업 내에서 원가 비중이 가장 큰 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돈이 되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2차전지고 2차전지 안에서 가장 많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입니다. 그래서 양극재에 관련된 에코프로그룹주, LNF 저점 대비 5배 이상 올라간 거고요.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 내에서도 가장 많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감속기입니다. 원가 비중이 적어도 40% 차지하고 있는 게 감속기예요. 또 감속기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만드는 게 로팔, 이게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딱 이 종목 위주로 한번 내가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감속기 관련주 공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설명드리고 있는 게 감속기 중에서도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소음이 적고 부드럽게 들어가서 고급 시스템에 적합합니다. 물결 무늬의 이제 기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기어 개수가 상당히 많고 또 그만큼 동작이 부드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음도 상당히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갔네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 에너지 쪽,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원전에 더해서 풍력 쪽도 지금 유럽 쪽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종목은 로봇, 풍력 관련된 부품 국산화 관련 수혜가 톡톡하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수혜로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 실적이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저평가 우량주 부품주입니다. 또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저점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로봇 관련주 혹은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정말 필요한데 여기에 더해서 에너지원 특히나 풍력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정말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또 이제 풍력 발전 시장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궁금하실 텐데 현재 이제 글로벌 풍력 투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24년도 기준으로 유럽, 미국, 중국 중심으로 풍력 발전의 대규모 투자 확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 해상 풍력 쪽은 더 큰 풍속을 활용할 수 있어서 초대형 감속기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풍력 쪽에서도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또 밑에 그런 해저 케이블 관련주들도 있는데요. 이런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큰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또 아무래도 AI 센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해상 풍력 밑에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잠시 논외로 두고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이 종목, 히든 종목 위주로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은 추후에 한 4시 30분쯤 혹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차트와 함께 종목명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현재 한국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 확대 계획에 있고요. 정부 군산, 울산, 제주 등에서 해상 풍력 단지 개발을 본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함께 원전과 더불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다가올 AI 데이터 센터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풍력용 부품 국산화 장려 정책에 따라서 동사가 현재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국산 기업으로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럼 가격보다 이제 아무래도 현재 안정성을 중시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감속기는 한번 고장 나면 풍력 터빈 점체가 멈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로이드가 내구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딱 맞는 부품이 되겠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현재 국산 고품질 감속기 업체가 해외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통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을 할 때 발생하는 로열티 같은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상당히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로서 또 수출 이제 확보가 된다면 이제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쪽에서도 여전히 해당 기업이 본격적인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그럼 풍력 감속기에 대한 산업 전망을 말씀드릴 텐데요. 네.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해상 풍력 확대에 따라서 초대형 감속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수출 국면에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전히 해상 풍력 쪽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바로 이 기업 히든 종목이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국산에 성공했기 때문에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앞으로 판로가 열리게 된다면 실적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국산화라는 부분이 되고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들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 수혜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2025년도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NH투자증권은 이제 2025년도 연간 실적이 매출액은 대략적으로 800억 규모로 전년 대비 36% 증가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흑자 전환.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질 대로 빠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저점을 찍고 이번 3월 달 지나서 지금 현재 이제 6월 달 바라보고 있죠.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하반기 앞두고 있어요. 6개월을 지날 때 이 기간 동안 올라갔던 종목군들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아시죠? 로봇, AI 그리고 혹은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만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아니에요. 올해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이쪽 부분 휴머노이드 쪽 로봇 AI 이쪽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 발표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올라간 겁니다. 실적이 받쳐져서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종목은 로봇 함께 해상풍력과 관련된 기업이면서 실적이 이번 하반기에 저점을 통과하면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바닥에 있고 상반기 내내 올랐던 로봇 AI 못 잡으신 분들은 바로 이 종목 지금 당장 잡아가셔야겠죠. 현재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산업 로봇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풍력, 방위산업 등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번 하반기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국산에 성공했습니다.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그리고 대형 굴착기용 주행 감속기의 국산에 성공했고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서 상당히 원가 비중도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고마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성장 기대가 된다. 여기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공장 신축에 성공했고요. 또 생산 능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것들도 여전히 실적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기대가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히든 종목에 대한 간단한 투자 포인트 설명드렸었는데요. 잠시 후에 단타 검색해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얼른 제가 있는 정보톡방 입장하셔서 방송 끝나는 대로 올려드리는 1부, 2부 히든 종목 빠르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풍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또 국내에서도 에너지 섹터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주신 또 국산 고품질 감속기 업체는 해외 대비해서 가성비까지도 갖췄습니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이 종목, 구체적인 종목명은 저희 정보톡방에서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인사이트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선착순 30분께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는 현재 많은 분께서도 들어와 주시고 계셔서 선착순 이벤트인 만큼 지금부터는 또 10분으로 제한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들 가득 빠르게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수익의 비결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이렇게 어깨 너머로 늘 보면서 이 정도면 저도 단타 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키를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단타 고수가 되진 못하나 봅니다. 마지막 키 오늘 말씀해 주시죠. 일단 단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상 매수를 할 때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가는데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사가자마자 빠진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올라갈 때 뉴스가 터지는 거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단타를 할 때 일단 분봉상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엔빌러프 보조 지표를 쏘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분봉상에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상단 엔빌러프를 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늘상 이렇게 상단의 엔빌러프를 터치를 할 때 갑자기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가 나왔네? 하고 이때 진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타 쓸 때도 만약에 엔빌러프 보조 지표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단의 엔빌러프 터치할 때 그때 매수가 아니라 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를 쓸 때 뉴스 보고 단타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주가가 철저하게 바닥 구간했을 때 대형 호재가 장중에 터지는 경우에는 충분히 장중 상한가까지 누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이 뉴스 정말 상한가 갈 만한 뉴스다. 이런 판단이 드신다면은 지금 방송 보이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를 보실 때도 이 재료의 크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단타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지켜봐 주신다면은 매일매일 플러스 10% 수익 내시는 거 크게 어려운 부분 없으실 겁니다. 가장 많은 분께서 어려워하시는 게 좌측에 이 모니터에 보이는 것처럼 계단식 상승 가장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네? 사자! 샀다가 계단식으로 빠질 때 사지 말걸. 버텨요. 아니 손절하는 분들 계시고 나 올라가죠? 올라갈 줄 알았어. 하지만 본절 때 나와야겠다. 나오는데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나 보다. 근데 또 삽니다. 계단식이죠? 또 빠져요. 이게 정말 사람 미치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단타를 매수할 때도요. 매수하게 되면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할지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언제 사야 될지 가장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타도 매수와 매도의 기준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단타의 기준은요, 장 초반 변동성을 이용한 겁니다. 장 초반에 9시에 장이 열리고 나면요, 10시까지 변동성이 가장 큽니다. 근데 10시까지는 시장 변동성이고 종목에 대한 변동성은 9시 반 그 전에 결판이 나요. 하지만 당일의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가 결정이 되는 것은 9시 15분 개장하고 나서 15분 안에 이미 결정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9시에 장이 열리게 되면은 9시 3분 혹은 15분까지 차트를 봤을 때 거래대금, 거래량, 그 등락률이 10% 이상 나오는지 이걸 판단해 주셔야 돼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혹은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가, 지금 제 밑줄 그어드리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인데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단타 검색기 안에 모두 조건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15분 지나서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적인 단타를 할 수 있겠지만 15분 지나서 터지는 종목군들은 대장주가 아니라 후속주입니다. 네. 따라가는 종목, 소위 말해서 쫄병주죠. 이런 종목군들은 올라가 봐야 2에서 5%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단타할 때 무조건 대장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9시 3분 사이에 뜨거나 혹은 9시 15분 사이에 뜨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단타라는 거는 오전 변동성을 이용해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오전에 단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 못했다, 그날 단타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어떤 종목이 인기 많고 가장 강한 종목인가 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검색기 통해서 그 검색기 안에서 뜨는 종목 위주로만 매매하신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 초반에 15% 이상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한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까지 치고 갔다가 주가가 빠지면서 10에서 13% 정도 단기 조정을 거치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15%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조정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15%까지 찍고 나서 고가 종가, 소위 말하는 이제 윗꼬리가 달리지 않는 캔들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하시게 되면은 이제 사자마자 한 5% 빠지게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15%까지 찍었는데 주가가 적어도 10에서 13%까지 머물러 주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 10에서 13% 등락률 두 자릿수를 유지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했을 때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하셔야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서 매수 타점 대비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전 예시로 제가 이제 꾸준하게 단타 매매했던 대주산업, 여기 보시는 이 좌측에 차트가 바로 이제 3분봉 차트고요. 당일날 오전에 매수하고 나서 또 당일날 플러스 10% 성선에 성공했습니다. 대주산업 10%, 그리고 핑거스토리 16%, 아이스크림메이드 14%, 유보텍 14%, 네. TS 인베스트 14%, 솔트루스 10%, 온코크로 10%, 동양철강 10%, 꾸준한 10%를 달성했었는데요. 물론 10% 이상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당일 시장에서 정말 시장이 하락장이거나 아니면 이슈가 크게 없을 때나 가능합니다. 우린 매일매일 10% 이상 잡아야 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한번 내가 좀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1차 목표가 10%, 그리고 2차 목표가 여러분들 알아서 분할로 챙겨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는 단타 검색기 안에서 조건 검색식이 최소, 조건 만들어 놓은 검색이 최소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DI 플러스라고 써 있는 조건에 체크박스를 해제하시면 조금 더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할 수 있으시고요. 나는 좀 공격적인 게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당분간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하방이에요. 이런 하방장일수록 이런 단타 포착되는 종목군들은 올라갈 때 더 올라가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내가 좀 힘들다, 대응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검색기 꼭 지금 종목톡방에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에 아까 초반 때 내내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조만간 차트 한번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진 않지만 움직이는 시장을 포착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3분봉 단타 검색기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수월한 주식 운영 하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3분봉 단타 검색기 지금 정보톡방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3분봉 단타 검색기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빠르게 입장해보세요. 그럼 저희는 국장에서의 히든 종목까지 가져갑니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번 주 로봇주 관련해서 굉장히 자주 짚어주셨는데 네. 또 오늘은 감속기 관련한 히든 종목과 투자 인사이트도 제공해 주신다면서요? 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종목 무슨 뭐 사야 되지 많이 고민하실 텐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금 2025년도에 가장 큰 화두는 AI 그리고 로봇 그리고 두 개가 결합한 휴머노이드 그리고 마지막 퍼즐인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원 반도체 이게 답니다. 네. 굳이 뭐 지금 차트가 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이게 지금 저 거래 많이 터졌네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가장 큰 물줄기가 뭔지 파악하시고 가장 큰 물줄기만 따라가시면 돼요. 저 쫄쫄 흐르는 그냥 뭐 어디 저 우물 쪽에 흘러가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크게 되려면은 큰 네. 물줄기를 보셔야 되고 크게 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됩니다. 일단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히든 종목 중에 가장 크게 터졌던 유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이슈 차트가 갖춰졌던 종목이었고 이때 1,200원대 말씀드렸고 5월 만에 상승 시작해서 타점 대비 70에서 80%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3S도 1거래일 만에 23% 올랐고요. 아방컴퍼니 하루 만에 29%, 유니온 3일 만에 17% 올라주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최근에 AI 관련된 폴라리스 오피스도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22%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관련된 로봇뿐만 아니라 풍력 쪽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국산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요한 부품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화학물질 쪽에서도 이제 현재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거의 80%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속에서도 이제 바로 이 국산화 감속기의 국산에 성공한 이 기업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금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 되겠고 하반기에 실적의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바닥이다. 나 봐도 무방합니다. 주가 잘 보시면 이렇게 최근 한 6개월 전만 해도 이평선이 역별이 있었습니다. 120선, 그죠? 그리고 60선, 20선 역별 구간이 있었는데 위에 있는 122평선 잘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피크 기록하고 나서 여기 있는 하단에 122평선을 지지하다가 빠지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 빠지고요. 다시 한번 122평선을 하방 이탈했다가 바로 어느 순간 양봉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120선, 60선, 20선이 모두 밀집하게 됐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보이시죠? 다시 한번 122평선을 바로 돌파하면서 122평선 위로 안착에 성공해 주었고요.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또 지지 가격을 보이던 이 구간대 본격적인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눌림 나올 때 여러분들이 담아가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고요. 현재 지금 2024년도 연간 기준을 봤을 때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하반기 때 본격적인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수요가 로봇뿐만 아니라 풍력 쪽 에너지원에서도 본격적인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단가가 높은 이런 국산에 성공한 부품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실적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흑자 전환하기 전에 지금 적자일 때 지금 주가는 바닥입니다. 어차피 터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겠고요. 로봇, 풍력 이쪽 모두 갖고 있는 기업이면서 현재 주가는 시장이 올라갈 때 올라간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닥일 때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고요. 해당 히든 종목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1부, 2부 히든 종목 정보 톡방 안에서 모두 공개해 드리니까 얼른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상반기의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 요즘 시장에서의 방향성 다시 잡고 또 주도주도 다시 컨택해 봐야겠죠? 저희 전문가님 정보톡방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도 함께 공개해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선착순 이벤트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10분 안에 드셔서 빠르고 정확한 저희 좋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미스탁 2부 미국장 살펴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시장을 움직일 특별할 재료 없이 쉬어가는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한 건 15일 만에 처음인데요. 또 특히 오늘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함께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0.38%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은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최근 아직 영국을 제외하고는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국가가 아직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관세 영향에 대한 피로도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시장인데 네. 또 뉴욕 증시 상황도 그래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싶거든요. 현재 지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사실 현재 시장은요. 그동안 이제 터졌던 가장 큰 악재였죠. 관세 전쟁으로 지수가 쭉 빠졌다가 지금 이런 가장 큰 악재가 슬슬 희석이 되면서 지수가 끌어올라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스닥 지수는 주봉상에서 이때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리고 아주 경기 침체, 관세 전쟁, AI 거품론 터지면서 지수가 쭉 빠졌는데 네. 현재 시점 바로 지난주에 주봉상 기준 나스닥 지수가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에 성공했기 때문에 한번 쉬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 말씀드리냐면은 다음 주까지는 올라갈 수 있더라도 현재는 지수가 하방으로 떨어지더라도 전혀 이상 구간이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등락이 반복되는 지루한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이슈가 나온 거냐를 떠나서 현재 미국이 주요 국가 21개 국가 협상하고 있는 관세에 대한 윤곽이 하루빨리 디테일하게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미장의 요약 한번 짧게 드려볼 텐데요. 주요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숨고르게 들어가게 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4월 저점 대비 20% 급등한 상태였으나 추가 상승을 위한 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더 올라가려면요. 그동안 시장에서 나왔던 호재보다 더 강한 호재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일절 없고 2월에 예정되어 있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지금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네. 7월까지 현재 밀리고 있는데 지금 7월도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채 금리 또한 현재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재정 적자 확대 우려와 이제 예산 협상 난항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현재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나스닥 기술주 중심도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를 시도하긴 했지만 공화당 내 반대로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빅테크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 M7 종목군들이 시장이 나스닥 지수가 쭉쭉 올라갈 때 따라서 올라왔죠.
그 나스닥 쉬어갈 때 그동안 올랐던 M7 종목군들 쉬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7 종목이 아닌 종목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네. 구글은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 도중에 1.5% 하락 기록했고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머스크 CEO가 5년 뒤에도 CEO직을 유지하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어제 사우디 포럼에서 발언했던 내용에 따라서 아무래도 현재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 또 6월 달에도 로보택시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기억해 주시 바라겠고 테슬라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5월 전체를 보면 여전히 강세장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 완화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이지 아예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관세 협상이 얼른 끝나서 디테일한 안이 나와야 시장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고 금리 인하 또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시장이 이전의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2분기 실적 또한 잘 나와야겠죠. 네. 1분기는 관세 전쟁이 여파가 거의 없습니다. 자, 전문가 의견, 모멘텀은 강하지만 단기적으로 과매수 상태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주 기준 올라가봐야 이번 주까지 올라간다. 말씀드렸고 쉬어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명확성이 없는 낙관론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좋아졌잖아. 관세, 갈등 완화됐고. 근데 또 뭐 있나요? 없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라면 더 강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호재, 강력한 호재가 아직까지는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올랐던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오면서 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세가 미국 노동시장에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고용 그리고 물가 가장 중요하게 본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물가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CPI 지수가 이제 4월달 기준으로 한 2.3%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면요, 이 물가 지표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해서 2%까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거의 한 달마다 0.1% 떨어지고 있는데 2%를 찍으려면은 4월달에 2.3%였으니까 3개월 뒤.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에 CPI인데 7월 달에 CPI는 8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또한 빨리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협상안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여전히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그리고 7월 달 줄라이 패키지라고 해서 이때 딱 맞춰서 4월 달에 이제 관세가 90일 유예됐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7월 달에 맞춰서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의 의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7월 달까지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들 상승폭은 제한되고 그리고 오히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는 단기 박스권 장세에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정보특방 안에서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뭐 인텔, M7 종목군들 여러분들 가장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만약에 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아니면 좀 시장이 기분 좋게 올라와 주었으니까 여기서 내가 한번 새로운 진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정보특방 입장에서 제가 드린 인사이트 많이 받아가시 바라겠고 잠시 후에는 제가 있는 이제 정보특방에서 이제 공개해드릴 히든 종목도 잠시 후에 차트 한번 이제 봐가시면서 꼭 얼른 지금 방송 중에 얼른 입장하셔서 방송 끝날 때 1부, 2부 히든 종목 모두 받아가시 바랍니다. 네, 모멘텀은 강하지만 현재 단기적인 과매수 상태가 현재 시장 상황이고요. 또 오늘은 테슬라 관련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까지 함께 봐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는 저희 정보톡방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미국장과 관련된 투자 인사이트도 다양하고 또 깊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해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2부 미국장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태양만큼이나 뜨거운 오늘의 히든 종목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저희 핫 미스탁 오후 4시도 무르익어가는 만큼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또 설명해 주시죠. 일단 요즘 시장에서 글로벌 증시를 보더라도 미장도 많이 올랐고, 그죠? 국장도 많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규로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뭐 미장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미장만큼 좋은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때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나스닥 지수가 이제 15,700포인트에 있을 때 이때 정말 사기 좋다 말씀드렸고, 이때 기준으로 최근 지수는 나스닥 지수가 거의 30% 가깝게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렸던 대표적인 SMR이라는 원전 관련된 종목군도 타점 대비 지금 거의 수익률이 10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오클로도 같이 설명드렸었고, 네. 그리고 이제 한 2월, 3월 달쯤에 이제 시장에서 AI 쪽 정말 강하다. 미장에서도 AI 같이 미제 공략하자 설명드렸을 때 이제 브리핑 드렸던 빅베홀딩스 AI도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자마자 5개월 만에 무려 주가가 이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최근에 주가 빠지고 나서 또 공략하고 나서 또 올랐고, 또 AI 관련된 사운드하운드 AI도 현재 이제 그때 공략하고 나서 20% 이상 주가가 올라가게 됐죠. 지금 시장은요, 이렇게 M7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 이미 피크를 쳤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랐다가 조정 국면에서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 같은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이제 공개해드릴 히든 종목은요,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뭐냐? AI 데이터 센터는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딥러닝 과정에서 확보하는 데이터 양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성능이 결정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중국이 이제 최근에 뭐 개발했던 딥시크 같은 경우도 갖고 있는 데이터 양에 따라서 인공지능 성능이 결정되겠죠. 그러면은 인공지능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잘 지켜야, 그리고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곧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안 관련된 종목도 같이 보시면 좋겠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보안 관련된 기업이고 데이터가 곧 무기입니다. 데이터를 지켜라. 보안 관련주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잘 보시면 이때 갑자기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했다가 주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 있는 주황색깔 선, 이게 62평선입니다. 소위 말하는 수급선이라고도 하고요. 일수로 따지게 되면 60거래일에 해당하죠. 그 말은 뭐냐면 3개월 단위로 이제 62평선이 변곡선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3개월이라고 한다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아니죠. 이 분기에 해당하는 62평선을 다시 한번 최근에 주황색깔 선을 돌파해 성공했고요. 바로 이제 어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발생했던 이 고가 라인대를 추세에 돌파해 성공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주가 업사이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이렇게 지지를 보였던 이 구간, 지지, 저항, 이 구간대를 지금 다시 한번 슈팅 시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 플러스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0% 상승 또한 가능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1부, 2부 모두 강조를 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번 2025년도에는 가장 큰 화두가 휴머노이드입니다. 거기에 네. 들어가는 AI, 로봇, 휴머노이드에 들어갈 게임 체인저, 정보체 배터리,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여기 들어갈 에너지원, 여기 더해서 AI의 가장 큰 성능을 결정하는 데이터, 그 데이터의 유출을 막아줄 보안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설명드릴 미장, 히든 종목 또한 보안 관련주가 되겠고, 해당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일부 히든 종목 모두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있는 정보방에서 종목 2개 모두 공개해 드리니까 지금 끝나기 전 얼른 들어오셔서 종목명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데이터를 지켜라. 보안 관련된 이 히든 종목 저희 정보톡방에서 공개합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오늘의 국장, 미장, 히든 종목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담아서 한미스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